자,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많이 모이셨네. 응?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자, 일단, 도치. 자, 도대체 사람마다 설명이 다른 도치. 아, 여러분, 센스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마다 설명이 좀 다르죠. 그래서 그 다른 이유는 도치에 관심을 가지려면 이 원칙을 알아야 되는데, 선생님들 대부분이 그냥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씩 설명이 다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도치라는 게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는 방에 있었다. 자, 이 문장에서 방에 그는 있었다. 이렇게 써도 되지만 방에 있었다. 그가. 뭐 이렇게 써도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의미가 통하고 이것도 의미가 통하고 이것도 의미가 통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쓰면 다 영어로 써도 다 되겠지라고 이렇게 일반화의 오류가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도치는 일단 순서를 바꾸는 건데 이 바꾸는 것에 일단 그 문학가들이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나랑 장난하냐? 이거를 어떻게 쓰기도 해요? 장난하냐? 나랑 지금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렇지만 장난 지금 나랑 하냐? 이렇게 하면 이건 개그의 소재가 되는 거지. 올바른 도치가 아닌 것처럼 이 도치하는 방법도 나름대로의 원칙과 원리가 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어떻게 알아볼 거냐면 우리가 쭉 요렇게 엄청 많은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거 뭐야? 자,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내용들이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장소부사의 도치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보호와 분사의 도치로 확장이 된 다음에 비호급의 도치로 갑니다. 그 다음에 유사의 S도치. 그리고 소대꼬문 도치도 살펴봤을 때, 자, 과연 사람마다 다 말이 다르죠? 대명사의 도치 여부, 소대구문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소와 노월 구문이 왜 도치가 되면서 소 대동사 주어로도 쓰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쓰기도 해요? 소 다음에 주어 동사로 쓰기도 해요. 그럼 이 대동사 주어랑 주어 대동사의 순서는 뭐가 다를지. 자, 그리고 부정부사의 도치. 가장 많고 가장 흔한 도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네거티브의 요 표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얘네가 여러분 조동사라는 개념이 예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13세기, 14세기 이때는 조동사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말을 했었냐면 Have you any coffee?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Have you any coffee? Do you have any coffee 아니야? 그치, 그 do가 등장한 게 13세기에 등장이 해서 16세기에 거의 이제 자리를 잡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전에는 그냥 have you any coffee로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 때 지금과 다르게 so와 such, well, only 이런 부사들은 네거티브의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정부사와 같은 그런 부류가 봤었던 거죠. 그래서 부성부사와 장소부사 도치의 차이는 또 뭐가 있을까? 그래서 목적어는 도치라고 부를 수 있는지. 도치에 관련된 게 전부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풀어나가서 그냥 듣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는 자, 여러분 가정법 과거네요. 요거 도치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뭐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지만 영상을 처음 보신 학생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얘가 어떻게 도치가 될지 안 될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 도치가 뭐냐면요. 강조. 그죠? 도치는 강조입니다. 자, 그리고 도치는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동사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치는 동사. 바로 이 동사와 어떻다?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동사를 부정하는 부정부사. 그리고 아까
네거티브의 의미가 담겨 있었던 so, such, well, only 등의 동사를 설명하는 부사가 선행된 경우에 어떤 식으로 쓰냐면 동사 주어의 순서. 자, 이건 외우지 말고 그냥 이해를 해보세요. 자, 뭐라 그랬냐면 처음에 아니 동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말이 선행이 되는 거야. 그럼 동사랑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 선행되면 동사가 따라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외울 필요가 없었던 거죠. 자, 또 어떻게 쓰게 되죠? 의문문 순서로 쓰이는 것을 도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봅시다. 도치는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동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동사를 부정하는 부정부사, 그 다음에 예전에는 네거티브로 쓰였던 이러한 표현들의 부사가 선행됩니다. 아니 그럼 동사가 따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떤 건 동사만 따라가고 어떤 건 의문문 순서로 적히는지 그런 원칙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이 문장 Tom is는 자 이게 바른 문장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답하는 학생들이 계시죠. 아니 비동사는 선생님 일형식의 기능이 있으니까 이거는 주어, 일형식 동사로 완전한 문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문법적인 대답이었고요. 어쨌든 문법도 글이 문맥이 통하고 의미가 담겨 있어야 문법을 찾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무런 의미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동사로서의 얘가 동사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얘가 기능을 하게끔 만들어 주려면 이 동사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이런 표현들. 예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랬더니 이제 이 문장의 의미가 완벽해졌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이 인더룸은 사실 장소 부사겠지만 is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표현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 글을 쓰는 문학가가 이제 강조를 하고 싶었던 거야. 탐이 아닌 인더룸을 말이죠. 그래서 얘를 인더룸으로 쓰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더룸은 누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어요? is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죠. 그러니까 얘가 오면서 is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탐은 어떻게 됩니까? 뒤로 물러났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동사 주어로 쓰게 됐기 때문에 이걸 도치라고 배웠던 겁니다. 자, 그런데 he is예요. 얘도 아무런 의미를 담고 있지 못합니다. 문장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똑같이 여기다도 in the room을 썼어요. 자, 그런데 이 문장도 어떻게 씁니까? in the room을 선행시킵니다. 선행시켰죠. 그런데 얘는 자리를 바꾸지 않아. 자, 왜 그러냐면 대명사는 글을 쓰는 이가 여러분들이 글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글을 쓰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대명사를 씁니까? 자, 글을 쓸 때 그는 방에 있었다 이렇게 시작할 수 없어요. 자, 옛날에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탐이었어. 자, 그 다음부터는 대명사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문학가들은 대명사는 누구와 부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간주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이스룸을 쓰면 장소를 얘기했으면 그 장소에 누군가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던 거야. 그래서 그 장소에 그가 있었어. 이런 순서로 밀접한 관계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문학가들은 단어, 글자 하나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표현해서 글을 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에 있어서 대명사는 장소 부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 둘을 붙여서 쓰기 시작해서 지금의 어떤 법제화가 됐던 거죠. 자, 그러면 아니 일용식 부사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왜 늘상 장소 부사고만 쓰느냐는 얘기야. 자, 여기 잠깐 지워볼까요, 여러분? 제가 이거 뭐 중요한 내용이 있는 건 그렇게 다 이미 어려운 단어들은 없으니까요. 그러면 잠깐 넘겨서 다른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근데 늘상 장소 부사고와 관련이 돼 있었냐면 여기다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Time is for an hour. 자, 제가 뭘 썼어요? 시간 부사를 썼어요.
또는 yesterday. 시간 부사 글자도 써봤습니다. 자, 이거는 이 동사랑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is랑 for로 나와 yesterday가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나 여기다가 here라고 한번 써볼까요? 그럼 탐은 1시간 동안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동사와 밀접한 관계의 부사는 장소 부사가 아닌 다른 부사들은 연결이 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yesterday 같은 경우는 지금 탐이 어떻게 yesterday가 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식 문장에서는 장소 부사 아니면 동사와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웠던 거죠. 그냥 장소 부사고 도치.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배움이 쭉쭉 이어졌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형을 살펴봤죠. 기본형은 뭐다? 동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애가 선행이 됐을 때 얘만 선행이 되는 게 아니라 동사가 같이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비동사와 밀접한 관계는 인더룸이었는데 인더룸을 보내고 비동사를 그대로 뒷자리에 두면은 그 관계가 성립이 안 되겠죠. 도치는 바로 여기 원칙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래 문장 보세요. Tom found the book in his room이에요. 자, 그럼 이것도 여기 장소 부사구가 쓰였죠. 자, 얘도 선행시킵니다. 그러면 도치가 될까요? 될 만한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까는 is in his room에서 in his room이 is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여기 found는 book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 in the room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는 도치될 조건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더 북이 되죠. 따라서 동사와 관련이 없는 단어가 앞으로 나가면 절대 도치가 될 일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의미를 확장을 한번 시켜볼 겁니다. 어디로 확장을 시킬 거냐면 자, 보세요. 짠, 넘겼어요. 첫 번째 확장입니다. 자, in the forest, 장소 부사고 선행시켰죠? walked Tom. 어떻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동사가 in the forest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 그래서 주어. 도치된 거네요. 두 번째 한번 보세요. in the forest, Tom walked. 얘는 도치가 안 됐어요. X입니까? O입니까? 이거는 O입니다. 아니, 왜 도치된다면서요? 대명사가 아니면. 자, 여기서 walked는 누구랑 밀접합니까? for an hours. 몇 시간 동안 걸었다. 아니, 동사와 관련된 애가 전치가 안 됐는데 왜 얘를 도치시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제는 뭐다? 늘 동사와 관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in the forest를 끊었어요. 끊었다는 얘기는 동사와의 관계를 끊어준 거죠.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기출문제에서 이런 걸 빼고 냈다라고 봅시다. in the forest, Tom walked. 이렇게 써야 되는데 됐어요. 쉼표로 끊으면 동사는 더 이상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의 순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for many hours라는 표현이 없다 하더라도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네 번째 문장입니다. in the forest walked I. 얘는 지금 대명사잖아요. 자, 대명사는 문학가들에게 어떻다? 부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for many hours에 상관없이 얘는 오류가 됐던 겁니다. 참, 이런 문제 좋아하는 학교 있죠. 광운대학교. 얼마든지 출제될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도치의 원칙을 모르면 이런 문제는 풀 수가 없는, 암기에서는 풀리지가 않겠죠. 자, 그럼 마지막 문장 하나 봅시다. outside the building이에요. 이것도 건물 바뀌니까 여전히 장소부사고입니다. 자, 그런데 얘도 똑같이 주어가 people, 대명사가 아닌 주어임에도 불구하고 도치시키지 않았어요. 그럼 얘는 맞았겠어요? 틀렸겠어요? 동사 보세요, 동사. shouted, 소리 지르는 거랑 outside building과 관련이 있을까요? loudly와 관련이 있을까요? loudly와 관련이 있겠죠? 맞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만 기억하면 돼. 이 동사와 관련 있는 표현이 선행이 됐느냐 안 그러냐 그것만 알면 되는 거지 뭐가 나오면 도치되고 그러면 문제가 계속 헷갈리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해 나가 볼게요. 이제 이 형식입니다. 이 형식은 어쩔 수 없는 게 이 형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예문 중에서 요 예문 있었죠. Tom is in his room. 사실 여기서 이건 장소 부사구지만 비동사의 보어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나 문학가들에겐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so happy가 선행이 되면 자, 너 누구 건데 동사꼬자로 너 따라가야지. 자, 이거를 어떻게 배운다? 그냥 이 형식 보호가 선행되면 동사 주어로 쓴다. 죄송합니다. 탐. 그래서 동사 주어로 쓴다. 그런데 아까 약속했었죠. 문학가들에게 어떻습니까? 대명사는 장소 부사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리 바꾸지 않는다. 아까 살펴봤듯이 여기서 so happy는 in the room과 같은 성분으로 글을 쓰는 사람들은 보게 됐던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내용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사,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동사는 도치가 되지 않아요. 자동사에서 대명사는 도치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형식에서는 형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분사도 있잖아요. 두 개가 같은 품사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Tom is standing against wall. 탐은 벽에 기댄 채 서 있었다. He is standing against wall. 그는 벽에 기댄 채 서 있었다. 그럼 똑같이 분사도 happy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형용사니까 아니 얘도 그러면 선행이 될 수 있나요? 있죠. 그러면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is, Tom. 반면에 he, is. 자,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규칙이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기까지 일반화를 우리 하면 so that 구문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so that 구문인데 so that이 is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그런데 이거를 뭐로 연결합니까? so로 연결해요. 그리고 that 부사절을 했죠. 그러니까 제가 얘도 대명사는 도치가 안 된다고 가리키는 사람들이 태반인 거죠. 얘는 도치가 돼요. 왜?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 자, 이제 다른 확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게 확장은 좀 다른 거예요. 이번엔 뭐까지 확장할 거냐면 세 번째 확장, 비교급이에요. 왜 비교급까지 확장이 되냐면 비교급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죠. 자, 봅니다. Tom is taller. 원래는 Tom is tall이라는 문장이었었죠. 자, then 뒤에 is his mother. 그러니까 그의 엄마보다 탐이 더 크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됐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알고 있냐면 then 이하는 주어 동사로 써도 되고 동사 주어로 써도 되고 동사만 써도 된다. 그건 그냥 암기한 거잖아요. 왜 그렇게 되는지 원리를 한번 살펴봤더니 이렇게 됐던 건 이 is his mother에서 is가 tall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is를 먼저 쓰고 주어를 뒤에 쓴 거예요. 그런데 주어를 쓰고 비동사를 써도 되는 순서는 원래 이 문장은 두 개의 문장을 비교했었죠. 어떤 식의 문장? His mother is tall이라는 문장과 Tom is tall 두 개의 문장을 접속사 than을 사용해서 tall로의 문장으로 고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영어에서는 중복을 싫어하기 때문에 tall은 뭐 할 수 있었어요? 생략이 됐기 때문에 his mother is라는 표현도 가능했던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주어만 쓴다라는 건 사실 여기서는 주어라고 보면 안 되고 than이 품사가 접속사도 있지만 전치사도 있죠. 그럼 여기서 his mother는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이 여기서 taller than his mother만 쓰면 이 than은 접속사로 역할이 바뀐 거죠. 자, 그런데 대명사로 씁니다. 이번에는 탐은 키가 커요. 누구보다? she is.
그녀보다. 이거는 she is tall이었는데 자, 보세요. 그녀도 키가 크고 탑이 더 크다. 접속사로 쓰고 er 이렇게 들어갔던 거죠. 같은 맥락입니다. 톨은 생략될 수 있으니까 중복돼서 아니 그걸 생략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에는 Tom is taller 이쪽으로 연결됩니다. 이쪽으로 연결되려고 봤는데 대명사예요. 대명사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형용사, 장소부사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Tom is taller than she is만 될 뿐 is she의 형태는 절대로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쯤 되면은 다 공통점이 생기는 거야. 아, 이게 일형식, 이형식에서는 대명사는 도치 안 하는구나. 그게 so that까지 연결을 시켜버렸던 거죠. 자, so that은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she와 her 다 되느냐? 다 됩니다. 여기서 she도 되고 her도 될 수 있는 건 she is tall에서 중복되는 is까지 생략했더니 she만 남은 거고요. her를 쓰게 된 건 아까처럼 than이 전치사의 기능으로 바뀌었으니까 her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번에는 유사의 as 도치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많이 보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자, Tom is honest. 탐은 정직하죠. 여기서 as가 유사의 도치라고 해서 are his brothers. 그의 형제들이 그러한 것처럼. 그러니까 형제와 탐이 유사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유사의 도치인데 얘는 지금 이 형식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honest, 형용사 왔습니다. 그래서 as가 왔다 하더라도 여기서 일반 명사인 his brother와 비동사에서는 honest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 brother가 아니라 비동사가 되겠다. 됐죠? 그런데 Tom is honest as 형제를 대명사로 썼어요. 자, 대명사는 누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앞문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비동사는 여기 적힐 수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아로 적히겠죠. 틀렸어요. 자,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야. 그냥 다 계속 같은 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일형식, 이형식의 장소부사과 같은 내용들이 선행이 됐을 때는 대명사는 도치가 안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했으면 누구나 그냥 이거를 보편화시켜서 법칙으로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네 번째로 한번 확장을 해봤습니다. 자, 바로 우리가 가장 궁금했던 so that 구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확장 다섯 번째는 뭐까지 확장합니까? 이제 드디어 so is she와 so he is가 등장을 합니다. 자, 따라서 네 번째 확장은 so that 구문. 다섯 번째 확장도 so 동사 주어와 so 주어 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근데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어요. 이거 넘겨볼까요? 아까 여기서 제가 어떻게 정의 내렸었냐면요. 도치는 동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지금 밀접한 관련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아니면 동사를 부정하는 부정부사. 그리고 예전엔 네거티브의 의미로 쓰였었던 뭐 있었죠? so, such, well, only 이런 애들이 역시 선행이 됐을 때 동사가 따라갔다. 자, 그럼 그 내용으로 접근을 했을 때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세요. 자, he is so happy입니다. 이건 어떻게 도치가 되냐면요. so happy가 선행이 될 수 있죠. 자, 그럼 이렇게 됐으면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여기에 대명사니까 도치가 안 돼서 he is로 쓴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하지만 얘는 지금 so로 접근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so는 아까 well, only, such 등과 더불어서 네거티브한 녀석들로 개점이 됐던 녀석이었어요. 그래서 대명사를 하더라도 얘는 뭐가 된 겁니까? is he로 쓰게 됐어야 됐던 거죠. 자,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건 이거 하나입니다. 이게 원칙인데 이 원칙을 무시하고 만약에 누군가가 문제를 냈다. 자, 그럼 수능에서 저런 문제가 나오면 안 되죠.
왜냐하면 수능은 이미 검토부가 다 있기 때문에 출제를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건 다 빼고 다시 문제를 내던가 하지만 편입은 그런 게 없어요. 학교 재량에 맡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렇게 우기면 뭐 우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죠. 그때는 뭐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 개인이 뭐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that 이하는 똑같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냐면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였어요? 탐이 행복해요. So is she. 그녀 역시 행복합니다. 그럼 이 그녀는 탐과는 별개의 사람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어떻게 적용이 됐냐? so가 is와 똑같이 처리가 됐던 거예요. 따라서 부정어 처리이기 때문에 동사 is, 그 다음에 she, 그리고 happy는 중복이니까 생략이 됐던 거였겠죠. 자, 근데 우리는 이런 문장도 봤습니다. Tom is happy, so he is. 그럼 이 문장은 틀렸을까요? 맞는 거예요. 이거는 동일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쟤랑은 별개였어요. 어떤 거냐? 탐은 행복해. 아, 정말 그렇지, 걔 정말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탐이 행복한 것처럼 그 여자도 행복한 거죠. 그럼 여기서 그 여자는 탐과 관계가 있는 뭐 엄마라든지 뭐 부인이라든지 뭐 가족 중에 하나겠죠. 반면에 이거는 야, 탐은 행복하지? 아, 그 정말 그런 것 같아. 탐의 행복에 대한 똑같은 내용을 더 덧붙여서 표현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럼 확장을 조금만 더 시켜볼까요? 이제 여러분 거의 다 중간 좀 넘어섰어요. 자, 이젠 네 번째 확장을 해볼 거는 뭡니까? 부정부사로의 접근이었었죠. 첫 번째. 자,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 동사를 부정하는 뭐가 있어요? 부정부사가 있죠. 대표적인 게 뭔가요? not이 있겠네요. not. 뭐 never, hardly 그런 애들 있죠. 두 번째는 동사를 설명하는 네거티브에 여기 뭐가 있어요? so, such, well, only. 얘네들이 선행되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무슨 순서로 써요? 아, 의문문 순서로 쓰죠. 자, 의문문 순서라는 것은 조동사가 먼저 적히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적히죠. 그리고 그 뒤에는 원형이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본동사가 적혀요. 왜 본동사라고 썼냐면 아니 뭐 can 같은 애는 원형이 오겠지만 have pp 같은 애들은 여기 pp가 올 거 아닙니까? 비동사 같은 애들은 뭐 ing도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본동사라고 적은 겁니다. 그러면 얘는 왜 순서가 아까처럼 그렇게 되지 않고 조동사의 순서로 바뀌는지 그 원칙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not a word did he say예요. 순서를 봤더니 not이 선행되면서 did, 조동사, 주어, 본동사의 순서가 됐습니다. 자, 이 문장을 어떻게? 정치문으로 되돌려 보면 he,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자, did not say a word가 되는 거죠.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요건 여러분 왜 제가 같은 세월을 칠했죠? 얘는 혼자선 못 다녀요. 반드시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돼? 조동사의 도움이 있어야 돼. 대표적인 게 do, did, does, 비동사, have 동사, can 동사, will 동사 이런 애들. 혼자서는 못 다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같은 색깔을 칠해줬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 not은 누구랑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say예요, did예요? did죠. did가 없으면 얘는 혼자서 못 쓸 거 아니야. not say로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 부정어가 선행이 되면 누가 따라오는 거야? did가 먼저 따라오겠죠. 그리고 주어가 그 뒤를 잇고 본동사가 뒤를 이어서 자연스럽게 그냥 의문문 순서라고 알게 됐던 겁니다. 근데 선생님 이거 not a word에서 word는 왜 따라옵니까? 부정부사가 선행됐을 때 주로 부사라든지 목적어 같은 게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같이 따라왔던 거죠. 이렇게. 그리고 조동사는 먼저 나오게 됐던 겁니다. 자, 두 번째 문맥도 마찬가지예요. 정치문으로 한번 고쳐볼게요. 자, he has. 이것도 같은 색으로 써볼까요? 이것도 색깔을 칠해봅시다. 자, has not
썼어요. 그 다음에 kept any promise. 어보다는 any가 낫죠. 그래서 저는 지금 any로 지금 고쳐서 썼습니다. 그 다음에 since then 이렇게 썼어요. 자, 그때 이후로 그는 어떤 약속도 지키지 않았네요. 자, 여기서도 not이 나서면서 목적어를 함께 끌고 왔죠. 그러니까 가장 큰 역할을 not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던 has가 먼저 나오고 주어와 본동사의 순서가 됐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확장해 나가 봅시다. 좀 범위가 바뀌었죠. 아까 자동사에서 타동사로 바뀐 것 차이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He took a proper action so well. 자, 이번에는 뭡니까? 부정어는 보이지 않아요. 얼핏 봤을 때. 그렇지만 여기 뭐가 들어가 있냐면 well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얘는 네거티브예요. 그래서 so well이 선행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동사 바뀌어야죠. 여기서 뭐가 설명되냐면 선생님 동사가 하나잖아요. 아까는 뭐 있었어요? did not.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또 뭐 있었어요? 약속을 안 지켜왔다? has not kept. 아니 그러니까 얘는 조동사의 도움을 받았죠. 근데 얘는 조동사가 없어요. 근데 왜 얘를 did 주어로 쓰죠? 여기서 조동사가 있었던 옛날에는 조동사를 써서 썼는데 do가 없던 시절에는 그냥 took이라고 썼습니다. 그렇지만 13세기에 do가 등장을 해서 16세기에 완전히 자리 잡았죠. 그때 문학가들은 어떻게 쓰기 시작했냐면 아니 조동사를 썼으니까 얘도 우리가 의문문으로 쓸 때는 do you 어쩌고 저쩌고 did you 어쩌고 저쩌고 쓰지 않냐. 그러니까 부정부사 선행됐으면 did 따라 붙고 has 따라 붙었듯이 너도 did 하나 챙겨서 조동사 써주자. 여기서 바로 조동사 did가 출현하게 되는 거죠. do가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타동사의 경우는 뭐가 된다? 저렇게 의문문 순서로 쓰게 되는 거였구나.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볼 테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the incident happened so quickly that everyone was shocked. 자, 이런 문장이 있다라고 쳐볼게요. 자, 사건이 너무 빨리 일어났기 때문에 모두가 충격에 빠졌잖아요. 자, 이거 도치해 보세요, 여러분이. 도치문으로 한번 써볼까요? 자, 어때요, 여러분? 도치의 조건이 분명하죠? 뭐가 있어요? so 있지 않습니까? 얘는 뭐로 간다? 네거티브 했던 so, such, well, only로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so quickly가 선행됐죠? 그럼 무슨 순서를 따른다? 의문문의 순서를 따릅니다. 자, happen incident가 아니라 did. the incident 원형 happen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he is so happy가 도치되는 거는 왜 is he가 되는지 충분히 납득이 되고 설명되는 거죠. 더 이상 대명사가 도치 안 된다라고 우기면 그거는 너무 이제 우김이 너무 심한 겁니다. 자, 이런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도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여전히 동사와 관련된 도치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확장 6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 DD의 등장과 관련이 있는 거였어요. 자, 우리가 not until 도치 빼놓을 수가 없죠. 도치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자, 이것도 제가 정치문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해볼까요? 빨리 해보세요 한번. 정치문으로 먼저 쓰면은 이해가 좀 더 빠르겠죠. 자, 저도 한번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는 몰랐대요. 그 사실을. 어제까지. 그러나 우리는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받아들이죠? 어제가 되어서야 그는 비로소 그 사실을 알았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도 뭐가 있습니까? not 선행이 됐죠. 아까는 목적어가 와서 따라 붙었지만 목적어보다 더 우선시되는 애들이 부사 애들이에요. 그럼 얘는 지금 자, until은 접속사로도 쓰이고 전치사로도 쓰이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명사를 수식했으니까 전치사로 쓰인 거예요. 어쨌든 부사 굽니다. 그러니까 not이 선행되면서 until이 따라 붙었죠. 그러니까 did라는 녀석이 자연스럽게 먼저 쓰이고 주어 본동사의 순서가 돼서 여기서부터 did의 출현이 시작됐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did가 없었던 일반 동사도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did를 선행시키게 됐던 거죠. 그래서 did의 출현이 얼마든지 설명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됐던 겁니다. 자, 그럼 확장 5-1은 뭐냐? 탐은 커피를 좋아하는데 아까는 제가 비동사로 했었어요. 그렇죠? Tom is happy. 그래서 so is she 이렇게 썼었는데 여기 왜 does가 등장했느냐? 이제 내용이 일맥상통하죠. 탐이 커피를 좋아합니다. so가 선행이 됐어요. 아까 살펴봤지만 the incident happened so quickly에서 so 선행되면 없었던 did가 등장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so does she like coffee에서 like coffee가 생략이 됐던 겁니다. 그럼 아까 몇 번이었었죠? 확장 5번이 어디 있었어요? 여기서 is씨와 쟤는 왜 똑같이 is인데? 쟤는 is인데 얘는 왜 like인데 like가 아니라 does가 됐는지. 바로 조동사 does의 do의 출현으로 인해서 여기에는 조동사로 does가 적힌 게 됐던 겁니다. 그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까처럼 Tom is happy에서 is는 원래 얘 자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조동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애죠. 비동사 자체가. 그러니까 is시를 그대로 썼지만 like는 조동사의 역할이 없습니다. 그래서 does를 등장을 시켰던 거예요. 원칙을 알면 쉬운데 이렇게 처음부터 가르쳐 드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공부를 했고 이제 도치에 대한 개념도 있고 뭐 조동사 준동사의 개념도 있으니까 정리가 되지만 아니 처음 영어 공부를 하는 학생들 앉혀놓고 이거 설명하면 못 알아듣죠.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른 6번째 확장을 봅시다. 자,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수험생들이. 자, 제목 보세요. 동사를 설명하지 않는 부정부사도 있어요. 부정부사라고 해서 꼭 동사만 설명하다는 법은 없잖아요. 자, 그럼 이 문장을 봅시다. not. word가 있었지만 아까는 not far from이 나왔네요. 우리는 아까 not until이었지만 not far from이죠. 생긴 건 비슷해 보여요. 뭐 비슷해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can we see로 썼어요. 이건 틀렸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여기서 not은 can not이 아니라 far from을 설명해 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far from the shore가 어떤 뜻이에요? not이 없다라고 한번 쳐볼까요, 우리? not이 없다라고 해봅시다. 더 잘 보이네. 자, not이 없다라고 쳤더니 far from the shore는 먼 곳에서 우리는 돌고래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not이 없으면 돌고래를 어디서?
먼 곳에서 돌고래를 멀리 나가면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not을 붙이면 멀지 않은 곳이니까 가까이에서 본다는 뜻이잖아. 돌고래를 본다는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not은 can을 꾸며주는 애가 아니라 뭐냐 멀지 않느냐를 설명하는 부사였었죠. 그러니까 동사를 설명하지 않던 부사였어요. 단순히 암기만 되어 있으면 이건 어쨌든 not 부정부사가 선행됐으니까 의문문 순서로 써야 될 거 아니냐? 못 씁니다. 어떻게 써야 됩니까? can we see가 아니라 we can see로 보셨어야 되겠죠. 이렇게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선생님 얘도 not far from the shore로 됩니까? 그러면 만약에 not이 없으면 잘 보세요. not이 없으면 그러면 얘는 is coast guard is로 써야 됩니까? is the coast guard로 써야 됩니까? 만약에 not이 없는 문장을 한번 써봅시다. 이거는 not이 써있으니까 의문문수로 썼어요. 그러면 얘는 왜 그랬느냐? 이렇게 됐던 거죠. far from the shore, the coast guard, 해안 경비대가 is not. 에서 far from the shore가 선행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정부사가 같이 따라갔던 거죠. 그러면 not far from the shore는 뭐로 된 겁니까? 부정부사의 도치로 된 거지 얘처럼 far from을 꾸며주는 게 아니라 요 not은 얘를 꾸며줬던 거예요. is not far from. 이렇게 됐던 문장이죠. 여기서 not far from이 선행이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지 않은 곳에 해안 경비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무조건 도치될 수밖에 없는 게 not이 없다라고 칩시다. 이렇게. 그러면 not이 없으면 얘는 일용식 동사에 뭡니까? 비동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장소부사가 아니겠어요? 그럼 따라가야지 비동사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not이 있건 없건 얘는 따라갔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똑같은 not far from the shore인데 얘는 도치가 되지 않아요. 이유는 뭐 때문이냐? 가까이서 돌고래를 본다, 멀리서 동고래를 본다 그 차이기 때문에 여기서 부정부사 not은 can을 설명해주는 부정해주는 게 아니라 멀지 않느냐 뭐냐 그거를 설명해주는 애였어요. 그런데 얘는 똑같은 장소부사처럼 보이지만 부정부사처럼 보이지만 얘는 not far를 설명해 줄 수도 있지만 어디에 가서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coast guard is not far from the shore의 문장으로 볼 수도 있었던 거야. is not 멀지 않은 곳에. 그러니까 not far from이 선행되면서 도치가 자연스럽게 된 거겠죠. 그런데 not이 없어도 얘는 어차피 도치가 돼. 왜냐? not이 없어도 어쨌든 이 far from the shore는 비동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소 부사기 때문에 not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쟤는 그냥 도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문장을 보고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건 잘못된 확장이 됐다는 거죠. 이 두 문장은 다른 문장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이에요. 야, 얘는 얘를 설명했다고? 이거는 뭐 부사가 없네? 일단 부사가 없어요. no가 부사입니까? 형용사입니까? no는 형용사지요. 그러니까 일단 얘가 도치되는 이유는 we have not been friends on occasion. 이 문장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친구인 적이 없었다. 이 문장이야. 근데 not을 선행시키면서 not 혼자 나가는 경우 없지. not until, not a word 같이 안고 가잖아. 그러니까 얘도 not이 선행되면서 on occasion과 함께 앞으로 선행이 됐던 거야. 그런데 쓰고 났더니 여기다가 on not occasion으로 썼더니 야, 나 명사인데 네가 있으면 어떻게 해? 너 좀 티 좀 빠져봐봐, 절로. 해서 이 문장으로 굳어진 거야. 그래서 on the occasion이란 부정부사가 왔기 때문에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have가 먼저 쓰이고 주어 원형 동사의 순서가 됐던 것이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60분 정도 수업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정도 되겠네요. 자, 이제는 확장 6번이 설명되는 경우였어요. 이건 아까 저랑 같이 봤던 건데 두 개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봅시다. 자, not far from the shore는 부정부사의 선행이었어요. 그쵸? 따라서 얘는 얘를 설명하는 게 아니었고요. 어디 있었던 겁니까? is not에서 선행되면서 far from이 같이 온 애였고요. 얘는 뭡니까? 장소부사구가 선행된 거죠. 누구랑 밀접한 관계입니까? is와 밀접. 어떤 경우에도 얘는 도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100%. 자, 그렇다면 얘는 nowhere is he와 nowhere he is는 어떤 게 맞을까요? 둘 중에 하나만 맞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점점 헷갈리진 않죠? 뭔가 이제 실타래가 좀 풀려나가는 것 같지 않아요? 자, he is not. 아까 그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on occasion we have not been friends on occasion에서 not이 occasion 명사 앞으로 와서 no로 변장했던 것처럼 얘도 똑같은 상황에 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he is not. not은 혼자 쓰일 수 없으니까 조동사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부정문이니까 anywhere가 됐겠죠. 자, 여기서 얘가 뭐가 선행됩니까? not 선행이 됩니다. not 선행이 되는데 이미 nowhere라는 표현이 있었어. not where라는 표현을 쓰지 않게 됐던 거죠. 그래서 not이 선행되면서 any가 no에 흡수되면서 nowhere가 됐던 거예요. 그럼 얘는 무슨 부사에 해당됩니까? 부정부사. 근데 왜 도치 안 시켰어? 얘는 틀렸고 얘가 바른 문장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아니 where가 있다라고 해서 이걸 장소부사랑 똑같이 보면 되겠어? 아니라니까. he is not anywhere가 nowhere가 된 거기 때문에 얘는 장소부사의 개념이 아니라 부정부사의 개념으로 대명사라 하더라도 도치가 억지로 됐던 거죠. 자, 이제 목적어를 한번 봅시다.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계속 같은 몇 개 안 되는 문장 가지고 계속 돌려보는 겁니다. 자, 아까 not a word did he say는 뭐였습니까? He did not say a word에서 부정부사가 선행되면서 목적어 따라왔죠. 두 번째 문장 보세요. A word he said. 이건 뭡니까? 그는 한마디만 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는 지금 똑같은 word가 선행이 됐는데 주어 동사가 바뀌지 않았죠. 아니 왜냐? 도치될 어떤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도치의 이유를 뭐로 봤죠? 동사와 밀접한 애가 앞으로 선행이 됐을 때. 밀접하지 않으면 대명사가 더 밀접하니까 그 다음에 주 동사가 아니라 대명사가 먼저 따라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동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대명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던 애 또는 동사를 부정해주는 부정부사라든지 so, such, well, only와 같은 애들. 그런데 얘는 거기에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당연히 주어 동사의 순서로 그대로 쓰고 목적어만 앞으로 옮겨왔던 거죠. 그러면 이렇게 목적어를 썼는데 이걸 왜 did가 여기 왜 나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what must be done, you must do well. 자, 여기서 주어가 you고 must do가 타동사였는데 무엇이 선행됐어요? what must be done이 선행이 됐습니다. 아니 얘는 선행되건 말건 주어랑 동사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대로 쓰였어야 되죠. 그러면 세 번째 문장 봤더니 what must be done이라는 목적절이 선행됐는데 아니 이거 왜 조동사를 먼저 쓰고 의문문 순서로 썼어? 잘못했던 거죠.
자, 마지막. Tom found the book in his room. 탐은 방 안에서 책을 발견했다. 그러면 여기서도 in his room이 선행이 됐을 때 아까 제가 처음에 Tom found the bag 순서가 바뀌지 않았던 이유는 뭐였겠어요? 이 순서가 바뀌지 않았던 것은 도치를 해야 될 어떤 합당한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니스룸이 선행됐다라고 해서 얘는 지금 동사와 밀접한 관계가 전혀 아닌 애가 나갔기 때문에 동사가 가만히 있어야지 얘 같이 움직일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였었죠. 결국은 도치라는 건 뭡니까? 동사와 관련이 있었어야 돼요. 그 동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애들이 선행이 됐을 땐 그 동사가 걔를 쫓아가는 게 바로 도치였던 겁니다. 그 원칙에 입각을 했을 때 so that 꾸미는 대명사가 도치가 안 된다. 그거 얼마나 사실 잘못된 정보였습니까? 걔는 그 접근을 이형식 자동사로 접근할 게 아니라 so, such, well, only로 정리를 했었어야 됐던 거였었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if I knew her number, I would call her. 이거 도치가 불가능한 이유가 뭐에 있을까요? 확장 6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제가 일단 정리를 했는데 6하고 그렇게 큰 관련이 뭐 있을 수도 있겠네요. 확장 6번이 뭐였어요? can we see가 아니라 we can see도 있었고요. 근데 얘랑은 관계가 그렇게는 없어 보이고요. 제가 보기엔 요런 녀석과 관계가 있었네요. 뭐랑 있었냐면요. 요 녀석과 관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 가정법 도치의 공통점이 뭡니까? if를 생략하죠. 그럼 전부 어떻게 씁니까? 의문문 순서로 씁니다. 가정법 과거부터 해볼게요. 따라서 if 생략하면 had 주어 pp. 가정법 미래 두 개 있죠. were 주어 투부정사. 하나 더 should 주어 원형 동사. 이렇게. 그러면 얘는 왜 도치가 안 될까요? 얘는 애초에 조동사가 없잖아. 봐봐. 조동사, 조동사, 조동사. 조동사가 다 있는데 얘는 조동사가 어디 있어? 만들면 되잖아요. 디드로. 디드로 만들려면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not이 있거나 아니면은 so가 있거나 well이 있거나 only가 있거나. 아니 아무런 조건도 없는데 디드로 어떻게 만들어? 그래서 쟤는 도치가 안 되고 가정법 과거에서 도치가 되는 유일한 애는 바로 뭐야? if절에 were가 있는 애. 이렇게는 안 되고 이건 되죠. if I were in the position. 자, 내가 만약 그 위치에 있다면 I could help you. 너를 도와줄 수 있을 텐데 말이야. 얘는 조동사가 있잖아, 여기. 비동사는 조동사 겸하지. 그러니까 얘만 도치시키고 이렇게 일반 동사의 과거형은 도치가 안 됐던 거야. 지금 했던 거로 다 설명이 되죠. 여러분 편하게 들으면 사실 되게 다 설명이 되는데 지금 시험에 입학해서 절대 무조건 시험을 잘 봐야 되니까 하나라도 안 놓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다시 똑같이 공부하면서 적고 외우고 암기하면서 그런 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사실 그냥 이야기로 들으면 그냥 됐던 거였었거든.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시험이 있으니까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다 보니까 다시 또 외우고 암기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공부를 그렇게 해왔잖아요. 보고 암기하고 외우고.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형식 동사와 이형식 동사가 자동사예요. 자동사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동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소부사구밖에 없어요. 시간부사구 같은 애들은 동사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애들이 선행이 되면 밀접한 관계가 있던 동사들은 당연히 같이 따라가게 돼서 바로 이런 애들이 선행되면 동사가 오고 주어의 순서가 됐던 거였어요. 그렇지만 대명사는 오히려 동사보다 대명사가 더 밀접하더라고 관련이 됐었기 때문에 대명사는 도치시키지 않고
선행이 됐을 때 대명사 주어의 순서로 썼죠. 그 순서를 따라가다 보니까 여러 개 비슷한 애들이 있었기 때문에 so that 구문까지 그렇게 처리가 됐던 거였어요. 하지만 so that은 부정부사의 도치 쪽으로 접근을 했어야 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명사를 하더라도 도치가 되고 일반 명사가 오면은 죄송합니다. 일반 동사가 오면은 조동사가 등장을 하게 돼요. 조동사의 등장은 아까 살펴봤었죠. 의문문 순서에 입각해서 can, have 이런 애들이 있으면 걔네들이 앞으로 나가는데 took 이런 애들은 일반 동사니까 조동사를 따로 갖고 있지 않았잖아. 그래서 do, does라는 조동사가 만들어지면서 걔네가 같이 does 주어 take, did 주어 take 이런 식으로 do, does, did가 등장을 하게 됐던 거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장소부사구라처럼 보여지는 애들이 문미에 있더라도 얘가 동사를 설명하지 않는 장소부사라면 동사는 움직여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동사는 걔랑 관련이 돼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관련이 돼 있던 다른 부사구가 있었기 때문에 동사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된다. 가장 헷갈렸던 게 아까 일형식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Not far from the shore 다음에 is the coast guard. 아니 그 외에 있던 돌고래를 볼 수 있었다. 그거는 볼 수 있었다라는 내용은 멀리서 봤던 가까이서 봤던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도치의 포럼에 들어가 보면 서양인들도 굉장히 헷갈려 합니다. 그렇지만 이 원칙만 알고 계시면 이 원칙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봤던 문제 중에서 이런 문장이 있었죠. 요게 조금 헷갈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요거요. 그쵸? 다시 한번 복습하고 마치고 이런 문제들은요. 광운대학교 스타일에서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보기 5개 이렇게 내놓고 그렇지만 다시 한 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worked time. 이거는 도치가 된 게 이 worked가 포레스트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온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문장이 맞을 수 있었던 건 여기서 worked는 for many hours와 연관이 되어 있었다라고 봤던 거죠. 세 번째 문장은 쉼표로 끊어줬다는 얘기는 더 이상 동사에게 밀접한 관련을 끊어준 겁니다. 그래서 쉼표가 쓰였을 땐 도치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네 번째 문장은 아무리 장소부사구가 선행이 됐다 하더라도 대명사는 가장 먼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도치시키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마지막 문장은 자동사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shouted는 outside the building과 관련이 없고 loudly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얘랑 붙어 있었게 됐던 거죠. 자,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읽고 도치를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